안녕하세요. 나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63kg에서 53kg까지 5개월 동안 10kg를 감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때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사실 나 살쪘으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운동이나 식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운동은 제가 36살 때, 한 4년 전, 그때 처음 헬스를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필라테스 이런 운동을 이제 좋아하게 돼서 쭉 하고 있는 거지, 그 전까지 저에게 운동은 걷기랑 숨쉬기 외에는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당시엔 안 했었고요. 식단이라는 것도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인바디, 체지방률, 근육량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정말 몸무게로만 봤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탄탄지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의 비율 이런 것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식단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kg가 빠지게 됐느냐? 사실 제가 63kg가 되기 전에는 항상 55kg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몸무게라는 게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저는 꼭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일상생활이라든지 먹는 양에 따라서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제 생활 패턴에서는 보통 53에서 55 사이를 왔다 갔다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63kg가 됐을 때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집은 삼시세끼를 다 챙겨서 먹는 집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은 꼭 밥을 먹어야 한다. 당연히 삼시세끼는 다 밥을 먹었고 그 외에 간식으로 친구들이랑 떡볶이, 피자, 치킨, 햄버거 이런 거를 자주 먹기도 했었고 또 한 번에 먹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을 먹었었어요. 제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먹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냥 그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63kg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63kg가 됐을 때도 안 되겠네.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체형이나 체질이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체부터 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체는 정말 살이 잘 안 붙는 편이에요. 제가 얼굴 살이 좀 포동하게 올랐다 이러면 정말 60kg가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고 또 제 키가 170이 넘다 보니까 키도 있고 상체는 별로 살이 붙지 않아서 그렇게 뚱뚱해 보이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제 스스로 하체에 살이 많아서 그게 컴플렉스가 된 거죠. 그래서 짧은 바지나 치마 이런 건 잘 못 입었어요, 그때도. 그거 말고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너 살 좀 너무 찐 거 아니냐, 좀 빼야겠다 이런 얘기를 약간 잔소리처럼 했을 뿐이었지 저 스스로는 그냥 뭐 그런가 봐 약간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중에 취직을 했습니다. 증권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부서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출근이 굉장히 일렀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아침에 7시 반에는 집에서 나가서 출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7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니까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아침이 그 시간부터 입맛이 있지도 않았고 해서 아침을 일단 안 먹게 됐고 그러면 새벽에 일단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저희 회사 1층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항상 올라갈 때 제일 큰 사이즈의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마시지만 당시에는 저에게 커피숍에서 마시는 음료라고 하면 카페 모카, 바닐라 라떼, 그리고 핫초코 이렇게 세 가지만 마셨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날 땡기는 걸 제일 큰 사이즈를 들고 사무실에 올라가요. 그거를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나눠서 마셔요. 그래서 그거를 점심때까지 마시고 점심에는 밥을 먹느냐? 아니요, 잤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일적으로 받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그때도 정말 많이 잤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사실 이렇게 고칼로리 음료를 먹으면 그렇게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요. 저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점심때는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자다가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자가 OS, 마가레트, 땅콩 샌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보통 먹으면 3-4개씩 가져다 먹잖아요. 갖고 와요. 까서 먹으면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6시 이렇게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 날도 있고, 야근을 하게 되면 팀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면 집에서 밥을 먹고, 회식을 하게 되면 회식을 하고, 친구를 만나게 되면 친구를 만나서 술이고 뭐고 그냥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그때 생활 패턴은 아침에서 점심까지는 굉장히 달고 열량이 높은 커피 한 잔, 그리고 오후에 간식으로 배고프면 거기 가서 빵도 한 번씩 사 먹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뭐 맥주에 치킨을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식 종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렇다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지켜서 먹지도 않았고,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지도 않았고요. 그 생활을 거의 5개월 정도를 유지를 한 거예요. 근데 대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칼로리의 결손은 있지 않았지만 먹는 양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해서 5개월이 지난 후에 정말 거짓말같이 10kg가 빠져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몇십 년을 저는 항상 53에서 55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막 먹고 하다 보니 그렇게 살이 쪘던 거예요. 그러다가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칼로리의 결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었지만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이전에 예전에 제 몸무게였던 그 55, 53kg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때에 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겠지만 저의 지금 생각도 그래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닭고야만 먹어야지. 나 내일부터 이제 헬스 끊어야겠다. 필라테스 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결심을 해요. 이 목표가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나 이거 못 먹어. 라고 이제 그런 음식을 딱 정해놓게 되면 먹고 싶은데 계속 다른 걸로 배를 채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폭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아침 점심은 그렇게 음료수만 먹고 오후에 간식 좀 먹고 저녁 한 끼 먹고 그렇게만 그냥 쭉 사셨던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저희 부서가 회식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술을 좋아하기도 했고 잘 마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날도 있었고, 그럼 그때도 그냥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열량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도. 먹고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 보통 해장한다고 저희 구내식당이 또 7시인가부터 아침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그럼 가서 라면도 먹고 정말 그냥 일반 직장인데 일반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그렇게 고칼로리, 그러니까 단 음료수를 좀 안 먹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아마 5개월 동안 계속 그런 걸만 먹어놓으니까 이제 질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거의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셨고 그 후에는, 그리고 회사분들이랑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먹는 양 자체가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먹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정도? 밥에 반찬? 그렇게 먹고, 그리고 그렇게 점심을 먹으니까 오후에 간식이 딱히 땡기지 않아요. 그럼 오후 간식은 먹더라도 옛날에 대여섯 개를 먹었다 하면 그때는 그냥 한두 개 정도? 그냥 입이 심심하니까 먹는 거? 그리고 저녁 때는 똑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없었어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전부터, 그 전에 53, 55kg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부터 운동이라는 건 걷는 거 하나였는데 걷는 걸 정말 좋아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약에 저녁에 술을 마셨어. 그러면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 않고 저는 어느 정도 가깝다고 생각되는 거리는 거의 걸어 다녔어요. 배부르잖아요. 배부르고 막 술을 마시면 몸에서 열이 오르고 이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5정거장 6시간 40분 50분도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 많이 마셨으니까 살찔 것 같으니까 운동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배가 부르니까 집에 걸어가자 해서 걸어가는 거.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요요가 와서 뭐 63kg대로 갔다던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3kg, 55kg를 유지를 하다가 제가 아이 둘을 낳으면서 조금 많은 일을 깨 되면서 이제 몸무게가 39kg대까지 내려갔다가 정말 그때는 생명의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느껴서 이제 그때 운동을 시작하면서 건강하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증량을 해서 지금의 몸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먹지 않아도 되는데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고도 비만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 내일부터 이제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나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어야 되고 채소로 배를 채우자. 내일부터 나가서 막 헬스를 끊자, 뭘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움직임이 없었어 라는 생각이 드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돼요. 저도 웬만한 건 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 다녔었어요. 그냥 그게 편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 정도의 그냥 움직임을 주는 거죠, 내 일상에서. 그리고 저는 회사가 집에서 버스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서 아침에는 무리지만 퇴근이 늦지 않은 날에는 걸어서 집에 간 적도 많았었고요. 그렇게 내 생활에 활동량만 그냥 자연스럽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나 뭐 했으니까 나가서 걸어야 되라는 강박을 갖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좀 걸어서 올라가고, 먹는 거는 나는 음식에 제한을 두면 다이어트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양을 줄이셔야 되고요. 나는 먹는 양은 못 줄이겠는데 음식 종류는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음식 종류를 바꿔주시면 돼요. 뭐 떡볶이, 피자, 햄버거, 막 시킨 음식, 배달 음식 이런 거를 드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 대신에 좀 좋은 거, 그냥 집밥, 반찬.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 하나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고 내 스스로 먹는 음식에 제한을 두고 내 스스로 이만큼은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다이어트가 시작되는 동안 너무 힘들어지고 오래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먹는 양은 분명히 줄였지만 저는 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먹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칼로리 제한을 두지 않았고 칼로리에 크게 결손이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크게 요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은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그 전에는 약간 다 단 거, 뭐 몸에 사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먹어서 먹는 양이 줄었고 그러면서 살이 빠졌지만, 근데 살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전보다 덜 먹었으니까 당연히 빠졌던 거예요. 제가 뭐 단 음료를 먹고 뭘 하고 했었더라도. 그리고 이전에 저는 몇십 년에 그 55kg, 53kg라는 몸무게를 유지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돌아간 거예요. 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건강이 안 좋을 정도로 살이 빠졌었고, 그리고 또 저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는 이제 헬스를 시작하면서 식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 탄탄제 비율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식단을 제가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지금 또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걸 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내 마음과 내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유해야 몸도 거기에 따라가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을 갖고 나 스스로 자꾸 나를 자책하고 채찍질하고 너무 이러면, 그러니까 단순히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되게 힘들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이 쪘지? 라는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뭘 먹어서, 얼마나 먹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이 쪘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장 좋은 건 그 생활 습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너무 많이 먹는 거, 뭐 안 좋은 음식? 근데 사실 안 좋은 음식은 전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과해서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그 적당선을 찾는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맞는 유지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무 다이어트를 시작하니까 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살이 쪘으니까 이제는 조금 가벼운 내가 되어보자, 나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보자 라는 터닝포인트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그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어쨌든 전혀 운동 없이 10kg가 빠지면 몸이 너무 안 예쁘지 않아요? 이게 막 탄력이 처지고 이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0kg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년 반 넘게 기간에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쪘기 때문에 막 살이 엄청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빠진 기간도 뭐 찐 기간에 비해서는 짧았지만, 제가 막 급하게 굉장히 막 칼로리 결손을 내가면서 그렇게 식단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과하게 뭐 하거나 해서 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몸이었고, 사실 저는 지금보다는 그때의 몸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감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시면 이런 체형이었어요. 이런 몸. 이때가 제가 한 53, 55를 항상 유지를 하던 시기였었고, 그래서 뭐 운동 없이 빠져도 요 정도는 항상 적당한 지방은 내 몸에 꼭 있어야 하고, 또 내 나이나 내 건강, 내 체격이나 나에게 맞는 또 건강한 근육도 어느 정도 있어줘야 이제 전체적인 몸이 예뻐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53kg, 55kg대를 유지를 하다가 살이 많이 빠졌을 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댓글을 확인해서 답을